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또 좀 이거 틀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도망가네. 사람이 들어왔다가 인사만 하고 도망가고 뭐 공공장소에서 보면 좀 그렇긴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흑흑이님 반갑습니다. 박동신님 반갑습니다. 바크님 반갑습니다. 김치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채유님 반갑습니다. 잔나님 반갑습니다. 엄님 반갑습니다. 박동식님 반갑습니다. 메이지님 반갑습니다. 심플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오늘 뭐였습니까? 어젯밤에 사실은 그 코스피 야간 선물 그다음에 EWY를 봤을 때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게 우리가 다 봤었죠. 그러니까 전날 다 봅니다. 코스피랑 뭐 이런 것들이 오를 거다라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 심지어 뭐 트레이드 파이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전 이런 거 다 사고 팔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동폭들 보면서 밤 사이에 개장했을 때 코스피 상황을 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짐작은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는 세로형 그 라이브가 있거든요. 어제 밤에도 보여드렸죠. 세로형 라이브를 보면 뭐 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도 사람, 인도, 파키스탄, 중동,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영어권 이런 나라들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프라이싱 하는 애들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다 소개시켜 주니까. 그래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어제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세로형 그 뭡니까 라이브에서 국내 주식 하는 애들 뭐 삼전닉스나 뭐 하는 애들 보니까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월 그 주봉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그겁니다. 오늘 텔레그램 보여드렸죠. 3% 미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코스피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할 필요 없는데 하루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정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와주는 좀 뭐랄까요 환경이랄까요 이런 걸 보려면 결국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S&P 500입니다. S&P 500을 안 볼 수가 없죠. S&P 500이 이렇게 옆으로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밀어줘야 된다.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좋지 못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큰 차트로 이렇게 큰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쭉 올라가서 머무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물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머물러도 이게 가장 좀 뭐라고 했죠? 파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추세를 끝내고 내려오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이, 이 끝내고 내려오면 이걸 뭐라 불러요? 박동식님 있잖아요. 없나?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노. 라이브 하지 말까? 이렇게 내려오면 뭐가 돼요? 엔딩이죠, 엔딩. 그러니까 뭐 왜 엔딩이냐면 이 추세가 쭉 오다가 이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역시 박동식님밖에 없다. 나 진짜 이 서글프네요. 상반세기니 뭐 하반세기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게 리딩이냐 이 리딩이죠 리딩 다이아고날이죠. 그래서 이건 그때 이전에 있던 추세를 그대로 이어서 가는 형태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조정받을 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가 리딩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리딩 다이아고날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랫하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깃발형으로 가는 경우. 근데 이 경우가 추세를 보여줄 때 강력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종말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상방세기라고 하면 패턴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과매수 그러니까 RSI로 봤을 때나 다른 보조 지표로 봤을 때 과매수 좀 과열된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좀 조정에 대한 폭을 좀 보거든요.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이고 살짝 이탈하는 척 하다가 위로 싹 쏘아버리거든요. 여기 리딩 다이아그램
고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했어요. 이거 역시도 조정입니다. 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림을 안 주면서 옆으로 살살 밀면 결국 개미들이 못 합니다. 반대 매매 숏을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결국 숏을 걸게 돼요. 롱 탈 수가 없어요. 되돌림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되돌림을 조금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숏을 걸면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이게 가장 뭡니까? 옆으로 밀어주면서 기간도 밀어주면서 결국 가격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그 숏을 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쪽에서 숏을 타게 만들어줬다가 조금 기분 좋게 했다가 익절 타임 안 주고 바로 솟아오르는 리퀴디티 수입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횡 쪽으로 밀어주는 부분, 우리가 가장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뭐랄까요? 정상적인 아니면 좀 일반적인 이런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횡보, 축척의 구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삼각 수렴처럼 보이다가 요렇게 내가 삼수를 끄면 다시 또 이탈해가지고 하방인가 리테스트가 내려가나 그럼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요렇게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고 또 요렇게 요렇게 진행돼서 이탈인가 리테스트 맞고 내려가나 그럼 다시 또 올라가서 이래 가지고 이제 삼수를 요렇게 또 긋고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죠? 요게 되죠. 여하튼 그러니까 축이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 가치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이 여기에서는 미들라인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박스권의 가운데 부분 아니면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위치가 달라질 수는 있죠. 좀 정확한 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POC 자체를 이동시켜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조지표를 보지 말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보는데 그거 역시 뭐 보조지표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프라이스 액션에서 보는 좀 몇 개 안 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결국엔 박스권에 뭐 그거보다도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하이와 스윙 로우가 나왔을 때 그때에 어디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느 가격이 정말 공정 가치인지 볼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와서 되돌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플래그.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뭡니까? 개미들 더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연료를 채우는데 좀 더 물량을 채워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쪽에서 개미를 털어주는 역할도 좀 할 수 있고요. 위에서 고점에서 탄 사람들 진짜 넘어가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이거 고점에 탄 사람들을 약간 되돌림을 줘서 털어먹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가장 뭡니까 포지션 잡기는 편해요. 이게 피보나치를 막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피보나치로 끄어서 막 한다든지 하모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평선 뭐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봐가지고 아니면 다이버전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일반적이죠. 현재 지금 여기를 이탈했다고 해서 굳이 뭐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현재 여기 아래쪽에서 이게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결국은 요 자체가 여기선 스윙 하이가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윙 하이를 판별하냐면 결국에는 고점에 나왔던 고점 제일 위에 고점에 나왔던 요겁니다. 요거. 요 양봉들을 다 잡아먹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짧게 봤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요런 것들 요런 도지 같은 캔들, 요런 캔들들을 잡아먹는 뭐가 나왔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바디는 요거라 본다면 요거를 장악하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이 되겠구나. 이 횡보 구간, 축적 구간에서의 고점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점은 이전에 나왔던 곳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FVG에 어느 정도 채워주는 부분. 그러니까 갭 상승을 잠깐만요. 갭 상승에 이런 부분이다 칩시다. 갭 상승 그러니까 FVG, 요 FVG에 상승의 FVG겠죠. FVG 색깔 좀 바꿀까요? 헷갈리려나? 이걸 없앨게요. 이렇게 FVG를 채워주고 가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 되돌림의 구간 자체가 FVG에 뭘 줘주고 있죠?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미들라인에서 거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POC 내부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부에 어느 정도 축적의 기관을 가져가면서 내부 유동성을 가져간다면 결국엔 여기 이퀄리브리엄 POC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요 구간에서
POC란다. POI POI에서 우리가 좀 뭐라죠? 스윙 로우를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나쁜 구간까지 내려온 건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좀 그런 뭐랄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 바로 치고 올라가주는 느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쭉쭉 날아가가지고 뭐 한 번에 뭐 저 위에까지 날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S&P 자체는 S&P 500 자체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쁩니다. 이게 그때 말씀드렸었죠. 쭉 치고 올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머물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기보다는 뭐 좀 뭐랄까요,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을 준다 해도 눈앞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여기 이전에 올타임 하이 여기를 뭐 잠깐 수입한다 하더라도 계속 조정의 그 역할만 하고 상승해주는, 또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더블탑 맞고 다시 한번 더 긴 박스권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전체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랜 기간 좀 행보를 해줘야 된다. 좀 그래서 가령 9월 FMC까지라도 그까지라도 해주면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뭐 다른 곳에 좀 반등의 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그때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비매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를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추구라고 매매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뭐 레퍼럴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레퍼럴이 뭐 제가 오늘 4불 뭐 5불 이래 들어오는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한번 매매하는데 수수료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러티브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니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계속 지금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넘게 이 평단을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어쩔 때는 음전도 됐었다가 양전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와야 된다. 리딩이라기보다 정찰병이라도 한 명 보내야 된다. 나중에 보수적인 타점을 잡더라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할 거다. 그러니까 FVG를 결국 개파락했던, 우리가 봤을 때는 지지받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쏟아냈던 좀 아팠던 기억이죠. 아팠던 기억인데 여기를 이용해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털어주는 거. 인듀스먼트가 약간 좀 의심될 수는 있는데 제가 말했던 게 뭐였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개미들의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인듀스먼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롱으로 올라갈 때 어제 논리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우리가 올라갈 때 박스권을 만든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치열한 구간일 때예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자 간의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위아래 포지션을 많이 잡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결국엔 뭐가 되죠? 스탑로스들, 숏 걸은 사람들의 스탑로스는 여기에 걸릴 테고 롱 걸은 사람들의 스탑로스는 여기에 걸릴 테니까 결국 위아래로 털어졌을 때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포지션을 내 걸로 세력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량을 받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뺏어 먹고 올릴 수 있는 이런 인듀스먼트가 되거든요. 길게 늘어났을 때는. 근데 이때는 어제의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인듀스먼트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차트의 무빙상 ICT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여기가 좀 심정지 차트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악재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 코스피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하는 말이 여기는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걸리기도 하고 하루에도 뭐 7%, 8%, 12%막 10%막 왔다 갔다 하는 좀 뭐랄까 거래량도 활발하고 시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비트코인을 가기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거래량도 없고 버려진 느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그냥 심정지 차트예요. 누구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세력들의 개입도 없고 그냥 세력들은 이미 이런 걸 털어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듀스먼트가 될 가능성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래로 한번 쏟아주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냥 여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포지션을 털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 빈 공간, 유동성의 공백 상태인 곳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그 이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올라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좀 뭐랄까요? 좀 머물러 주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게 좀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연락이 자꾸 와서 답장을 좀 드린다고. 보면 이쪽에서 좀 머물러 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서 숏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오더블럭이다 보니까 결국 여기를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숏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했을 때 어제 보여드렸죠. 여기 이 부분에서 그 각국에서 글로벌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 파키스탄이든 중동이든 영어권이든 걔네들 막 숏 거는 모습들 실시간으로 숏 걸고 있는 모습들 계속 보여드렸죠. 한 몇 개 보여드렸다 바로 지웠는데 텔레그램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숏을 막 걸어요. 숏을 막 걸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숏을 걸어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쌓여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조금 어느 정도 포지션이 쌓여야 어제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둘 수가 있어요. 되돌림이 명분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숏을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면 한번 어떻게 나오느냐면 찔러주겠죠. 쭉 한 번 더 다시 상승을 주겠죠. 상승 줬을 때 그랩이 나오는 것처럼 리퀴디티 스윕이 나오는 것처럼 쑥 이렇게 내려온다면 윗꼬리가 세게 달리겠죠. 그럼 다시 리테스트 받아 다시 한 번 더 걸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서 뭐가 생기냐면 지정가로 숏 걸어놓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거미줄처럼 막 친다고 이렇게 여러 개 분할로 막 숏을 걸어놓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렀다가 다 계약 체결시켜주고 포지션 체결시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면 만약에 숏 충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면 그렇게 많이 머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머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옆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이 아니면 좀 더 위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점은 이 공간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없다.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저항이 될 수 없고 지금 이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저항 라인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70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83K라고 말씀드렸죠. 83K. 여기까지 올라와 주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위쪽으로 큰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여기가 스윙 하이가 되고 여기가 스윙 로우로 봤다면 이 공간에 이 박스권의 상단 쪽으로 도전해서 더블 탑을 만들어주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쪽에서 봉 마감을 위쪽으로 해주고 여기에서 모아주느냐, 여기서 모아주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공간에서는 진짜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는 거의 9분 응선입니다. 8분 응선이에요. 추세, 장기 추세를 돌려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말에 좀 뭐랄까 비트코인 자체가 좀 충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수령에 와 있는 곳이거든요. 9분 응선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매우 치열하게 매도와 매수자들 간에 거래량이 좀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 주고 올라간다든지 여기가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더 여기는 아예 그건 아니었고, 여기는 아예 올라왔을 때 여기는 아예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저항 라인이 아예 안 되고 요 위에 이런 거 저항 라인 안 되고 여기서부터 내러티브가 쌓여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쪽도 가능성이 낮고, 이제 올라간다면 이 FVG만 건드려 내려온다? 별로 큰 올라온 의미가 없어요. 올라온 의미가 없고, 뭐 가령 뭐 엄청난 일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런 건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83K 올라와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왔을 때 정확한 이 타점,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매매를 보다는 이 무렵에 왔을 때, 이 근처에 왔을 때의 이 구간,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캔들군을 만들어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FVG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개파락이나 뭐 이런 건 정확하게 FVG 캔들 3개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FVG 자체는 뭐냐면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시간 배열 자체,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나눠서 1시간, 4시간 뭐 하루 이렇게 보지만은 캔들의 흐름, 그러니까 맥락을 봤을 때는 여기를 깨고 쏟아내리는 부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잠깐 오더블럭 잠시라도 멈추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쏟아진 부분이에요. 일방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FVG를 설정을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체 구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맞물리는 것이 플립존, 기간의 ETF 평단가입니다. ETF 평단가에서 ETP라 돼 있냐? 눈 좋죠? 노안 아니에요. 아이 뭐야 이거 타자가 잘 이 뭐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ETF 평단가 맞물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조금 익절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게 있다면 익절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은 XRP 같은 경우에 5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25%뭐 이랬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XRP는 적은 시드로 안 하거든요. 큰 시드에서 5배 하니까 힘든데 지금 여기가 100% 정도 수익률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아까 라이브 하기 전에 보니까 들어간 시드에 대해서 100% 수익률이 나오던데 1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지금 저는 여기서 익절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좀 몇몇 분들께서 익절 라인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 저는 이 XRP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이 있고 여기 다시 또 아래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수입을 주고 다시 한번 공간에 왔을 때 이게 좀 많이 막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까. 만약 떨군다 하더라도 결국 하락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던 어떤 영역이 만들어질 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에 임밸런스, 그러니까 불균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의 공백 구간이기도 하고 결국엔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리테스트 해볼 만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할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좀 서둘러서 따라가야 될 게 솔라나랑 XRP입니다. 그래서 좀 이더리움은 좀 더 선행하고 있는 차트인데 좀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보시면 차트 자체가 좀 더 서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XRP 자체의 구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워낙 뒤쳐져 있었어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따라 붙는 입장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똑같이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은 뭐 잡니 많이 그런 거 안 되죠. 보면 이 아래쪽에 박스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 올라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저는 지금은 어디서 익절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레버리지에 따라서 다르고 시드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분할해서 익절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비트가 한 10개 있다. 그 10개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내가 한 5개만 팔고 싶다. 이러면 또 욕 들어먹나? 비트코인 3개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3개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1개를 팔고 싶다. 그러면 이 1개를 4등분을 하든지 아니면 3등분을 하든지 분할로 현금화해야 돼요. 한 공간에서 내가 목표했던 그 금액 현금화 하려는 거 한 방에 다 팔았다. 조정 받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뭐 조정 받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조정을 나와가지고 요 공간에서 요렇게 여기까지 내려왔다. 팔길 잘했네. 이러다가 갑자기 쑥 올라가 버리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팔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나눠서 분할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름의 그 나머지 좀 몇 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3개 중에 1개를 판다 하더라도 그 1개도 나눠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도전해 볼 만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플립존을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 깨고 내려왔던 곳의 고점, 저점을 봤을 때 이 고점 부근으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공간도 좀 그렇고 이 공간에도 그렇게 많이 물량이 쌓여있지가 않아요.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결국 보면 커다란 박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구조를 좀 뜯어봐야 돼요. 보시면 이래 봤을 때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지 여기는 쌓여있는 곳이 별로 아니에요. 별로 쌓여있는 곳이 아니야. 크게 봤을 때는 터틀 바디 스프라고 해서 고점 돌파해가지고 몸통 보여주고 내려온 곳이잖아요. 날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 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덜지 마셔라. 그리고 지금 잠깐 내려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 여기 미들라인까지,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까지 내려왔을 때 덜어내는 그런 누를 범하지는 마셔라. 너무 쫄리면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 덜어내시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와 쫄리는데 라면 4분의 1 덜어내시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좀 올라가는 거 봐서 또 좀 팔고, 아니면 좀 더 뭐 좀 지켜보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좀 더 원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팔지 않아야 돼요. 캔들 보고 막 보고 있다가 부르부르 떨려가지고 막 내동으로 팔거나 잘못 눌러서 다 팔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배율이나 적은 시드로 하는 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큰 시드를 가지고 저배율로 좀 뭐랄까요, 전체 시드의 내 시드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급한 용도가 없으시다면 좀 분할해서 익절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 공간을 우리가 좀 해먹었거든요. 이게 이더리움 여기 공간을 올라왔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계속 봤었으니까 굳이 오늘 또 다시 이걸 처음부터 다시 내러티브를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낮 라이브라든지 밤 라이브를 통해서도 한 번씩 얘기 드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요 공간도 다 비어 있어요.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블 탑을 맞고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떨군다 하더라도 이 공간 위쪽으로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까지도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원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지금 업비트 익절하시는 걸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300만 원 초반이죠. 31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여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60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300만 원 되니까 좀 많이 좀 익절하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다시 또 여기 보면 요렇게 봤을 때 오더블로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 나오는 좀 뭐랄까요, 원사이드한 하락을 좀 덮어준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면 좀 잠깐 좀 조정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러면 한 25% 정도만 익절해 버리시고 이런 공간 위쪽에 다시 한번 더 25% 정도, 한 360만 원, 그리고 40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세력들이 이용한다. 유동성 공백 구간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 하락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하더라도 이런 공간까지는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와주면 결국에는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서둘러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XRP, 솔라나, 그다음 뭐 지금은 차트를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여드렸습니다.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도지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나름의 뭐 알고랜드라든지 에이브라든지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의 괜찮은 것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 같이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빠르게. 그래서 도미넌스 자체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조금은 이더리움 자체가 보여줘야 돼요. 이더리움 자체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알트들을 봤을 때 그때 아더스 차트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큰 뭐였습니까? 큰 삼수를 끝내고 어딨냐? 큰 삼수를 끝내고 어딨냐? 여기 있네요. 큰 삼수를 끝내고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그때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만에 주봉으로 볼까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도 알트 장이 없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알트 장이 없었는데 그게 요런 거하고 똑같이 요렇게 지금 요걸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옆으로 밀어주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현되려면 결국은 이더리움이 좀 치고 나와줘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다려 주셔야 된다. 오랜만에 원화 차트 보니까 채우님도 보이고 바토도 보이고 그러네요. 스메키리님도 보이고 이러네요.
좀 더 위쪽까지도 욕심을 내볼 만하다. 좀 기다렸던 만큼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느냐. 봤을 때 이 크게 봐도 마찬가지야.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전체 윗구간이 박스권에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수입의 구간, 아래쪽 수입의 구간이라 본다면 이 중간 미들라인까지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까지 올라온다는 게 좀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노려볼 만한 곳이 아니냐. 400만 원대까지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하는 건지 본인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따로 차트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좀 저녁 약속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라이브 켜고 집에 가야 돼. 집에 좀 일찍 갈까 싶어가지고 라이브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뭐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털어줘야 된다. 사실은 이걸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까 내려온 것도 사실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요 공간에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내려왔던 거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었던 구간인데 좋았던 구간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부분 익절했다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좋은 형태 나와주고 있으니까 좀 수익을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시드를 좀 모아가는 형태 이런 걸 좀 잡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더리움이나 좀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고 인생지사 뭐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쭉 떨어지고 이랬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FVG 개파락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내려온 곳은 쉽게 올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문처럼.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 올라갈 때 급등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거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 공간이 하락의 오더플로우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내가 이쪽을 잠깐 볼게요. 만약에 이쪽으로 돼 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 보면 여기가 아마 좀 뭐랄까 다시 한 번 더 부딪혔다가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리테스트 받고 하락의 오더플로우를 크게 이어갈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올타임 하이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무시한다는 얘기거든. 커다랗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하나씩 좀 뭐랄까요 발판을 디디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는 않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갭들 이런 갭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은 발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돌파한 것처럼 여기를 FVG 띄우면서 내려왔던 것을 IFVG 인버스 해가지고 올라가 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잠깐 머물다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쉽게 올릴 수도 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서의 무빙이 중요하겠죠. 이 공간에서의 캔들군이 중요하겠죠. 그 전에 이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를 이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요 무빙이 중요해요. 요 캔들군들의 무빙들, 그 작은 4시간봉 이하에서 계속 그 서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지켜보다 보니 어느 정도 확률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거,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작대기로 올라갈 것 같다, 느낌이 좋다, 보조지표가 어떠니, 뉴스가 어떠니 이런 게 아니라 차트로 봤을 때 차트에서 보여주는 시그널들을 좀 기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좋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이전의 올타임 하이 아래쪽으로 수입을 주더라도 빠르게 아래쪽 꼬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봉상으로 마감은 좋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지금 급등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눌림을 줄 수 있다. 그거 끝났다 이런 건 전혀 말이 아니고 눌림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눌림에 막 사람들이 휘둘리면 좀 그래요. 알겠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을 내가 봤을 때 이런 곳을 훼손하면 좀 아깝더라도 25% 던다 이렇게 기준을 삼다든지 여기서 덜면 안 돼요.
아래쪽 훼손하면 반드시 되돌림 옵니다. 되돌림 왔을 때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허둥지둥하지 않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시겠죠? 알람을 맞춰 놓든지 트레이딩 뷰 알람은 좀 약하니까 코인나우나 이런 거 막 알람 맞춰 놓든지 가격대가 오면 업비트도 막 알람 맞춰 놓고 다 맞춰놔 가지고 막 그 가격대 왔을 때 바로 팔고 막 지정가 걸고 팔고 하지 말고 가서 그때 차트 보면서 뭐 중요한 지점 왔을 때는 잠이고 뭐고 어딨노 집중해서 봐야죠. 알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늦게 오신 분들 인사드릴게요. 다반향천님 반갑습니다. 깊고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 가끔씩 옵니다. 영사백님 반갑습니다. 딱 오모띠님 닉 변해가지고 어디 돌아댕기다 이제 온 거고 반갑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아직은 좀 돌아와야 돼요. 아직 국장보다는 매력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잠깐 올랐다니까 그래 올랐다더나 이래서 뭐 얼만큼 올랐다대 뭐래 이래가지고 뭐 한 뭐 몇 프로 올랐다 한다 뭐 3%뭐 몇 프로 이게 올랐다 한다 뭐 이러니까 별로 큰 그게 없어요. 부러워하질 않아 국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력이 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좀 뭐랄까 매력적인 시장이 되려면 쑥쑥 올라와야 돼. 쑥쑥 올라와가지고 다시 100K 도전한다는 동 이런 말이 나와주면 사람들이 국장에서 또 옆으로 밀릴 때 S&P 500이 옆으로 밀릴 때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없어 재미없어질 때 국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옆으로 밀려질 때 아니면 너무 널뛰기 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 그럼 널뛰기의 진수를 보고 싶다. 그래서 코인으로 이런 매력적인 시장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그건 아니고 시장을 그러니까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늦은 것도 아니야. 진짜 늦은 거 아니에요. 83K에서 나 지금 여기서 타고 싶은데 너 막 83K 여기서 지켜보라는 건 말이나 되나? 차라리 여기서 타야 되는 거 아이가? 타는 거는 내 여기서 타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타라고 했냐?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레퍼를 0 나온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아예 안 하니까 남들이 신경을 끊을 때 매매를 해야 한다니까. 이제 와서 뭐 톡 보내고 그래봐야 뭐 들으니까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노? 타라 해야 되나 열을 타지 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죠. 고점에 타지 마라, 고점 타지 마라. 지금 올라가도 보내줘라. 이 보내줘라 이거. 보내주고 좀 이런데 내려오면 좀 타든가. 1차 진입을 해보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런데 올라올 때까지 좀 지켜보든가. 아니 뒷주자들 좀 이렇게 메이저 그러니까 너무 잡코스 하지 말고 준 메이저들 따라올 테니까 메이저 알트들 따라올 테니까 메이저 알트들 하고 준 메이저 알트들 이하 자바 알트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그 소외받거나 시장에서 진짜 더디게 올라오거나 이러되니까 아니면 물려 있는 것들 팔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러면 순환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괜찮아요. XRP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노? 밑에서 좀 더 3차 진입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한 100% 조금 안 되네요. 수익률 한 100% 정도 100% 조금 안 되네요. 90% 조금 넘게 되네. 100% 90%에서 100% 정도 가네요. 조금 올라오면 100% 넘겠네. 좀 고통스러운 것도 좀 겪어야 사실은 뭐 가져가는 그 뭐고 자격이 있지. 이제 와서 떠나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시장에 참여해볼까 이러면 벌써 뭐 폼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크게 봤을 때는 큰 추세를 이용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에서 승부 나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긴 횡보를 주던 포지션을 많이 쌓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포지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볼 거예요. 어떤 흡사의 어떤 모습이냐면 박스권에서 움직임 자체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 공간 우리가 여기를 뚫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뚫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못 뚫어주고 못 미치고 더블탑도 아니고 조금 못 미친 상황에서 뚫어주나 이러는데 계속 밀려서 옆으로 밀어주다가 이 공간을 확 뚫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도 떨고서 이게 스윙 로우랑 스윙 하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더 저점 갱신해가지고 다이버전스 띄우고 이제 브레이크 블록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못 미치는 듯 하다가 이제 이쪽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다가 쑥 올려버리는 거지. 이 내러티브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이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동성 공백 구간이 있고 결국 요 공간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아래쪽이 수입이 돼버리고 여기 공간에서 옆으로 좀 밀어줄 수 있다고. 밀어주고 나면 이게 이렇게 오래 민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밀어줘야 된다고. 여기서 밀어주면서 좀 이렇게 털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이 공간을 써먹기 위해서 한 번에 쑥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형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좀 어디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아주는 구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저기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 지독했죠. 지독했던 부분들 올타임 하이 넘어선 뒤에 모습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정말 미친 듯한 모습들 이런 공간들이 꼭 한번 나옵니다. 이런 공간 나와요. 기회가 나오니까 이 공간에서 알겠죠? 뭐 조금 더 나는 큰 시드로 좀 뭐랄까 추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스윙 투자라기보다는 시즌 전체를 봐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보고 있다. 장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수도 있겠죠. 좀 더 지켜보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락이 오도플로가 안 끝났으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고점 낮추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요런 공간에서 이거를 돌파해주고 지금 전체 추세를 되돌리는 형태가 나와주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눌릴 때 조정받을 때 요 공간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코인쟁이는 이렇게 장투하는 사람이 잘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물린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에 물린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장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떨리거든. 왜냐면 손에 그 음전된 상황에서 양전으로 돌아서면 떨리거든요. 자꾸 조금만 내려도 아씨 어제 팔 걸 그랬나? 아씨 오늘 저녁에 팔 걸 그랬나?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밤에 팔 걸 그랬나? 계속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니까. 내가 지금 손실 구간이면 에이씨 스타로스 걸고 털리면 어쩔 수 없지. 자버리거든요. 근데 익절 구간에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익절하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또 잠을 안 자는 게 맞고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질 않으니까 내가 큰 익절 지금 양전 상황에서 크게 가고 있다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 이거 계속 눈 뜨고 있다 보면 안 돼. 계속 차트에 눈을 안 떼고 있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중요한 구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데는 자도 되지 뭐. 자도 되는데 요 공간에 왔을 때는 우리 여가 중요하댔으니까 계속 요 공간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런 공간 상단 이런 거 중요하니까 요 공간 왔을 때는 좀 지켜봐야지 뭐. 알겠죠? S&P 500 좀 보세요 같이. S&P 500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이탈한 거 내가 설명 길게 했어요. 이거 이탈했다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뭐 여기서 좀 더 채워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완만해지는 느낌이에요. 라운딩 돼가지고 완만해진 느낌. 완만해지다가 쏟았다가 쭉 올라갈 새로운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별로 그 완만하게 계속 쌓아가다가 진짜 조금의 그것만 주고 쭉 올리는 경우 낙폭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래 쭉 가다가 이런 좀 어느 정도 레인지를 만들어 쭉 가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낙폭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는 애초에 생겼던 요거보다 요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요거만큼밖에 안 내려온 건데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리면 낙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리테스트 받고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가 마지막 3마켓 패턴으로 위로 털어주고 아래로 털어주고 쭉 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시 이렇게 라운딩이야. 이렇게 라운딩. 결국은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긴 해요. 혁신적인 AI라든지 AI 에이전트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도 상용화 돼가지고 실제로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든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수익을 좀 구체적으로 낸다든지 이런 게 뭐 실적 발표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좀 뭔가 진짜 새로운 혁신적인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했습니다만 텔레그램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뭔데 오르는 거야 이럴 때 진짜 세게 올라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알겠죠? 이유를 모를 때가 진짜 이건 도대체 무슨 자리인데 오르는 거지 이런 느낌일 때가 강하게 오릅니다. 강하게. 알겠죠? 지나고 나면 해석을 하고 지나간 차트에 대해서 카운팅하고 앉아 있고 뭐 어떤 뉴스 갖다 대고 이러고 있는데 막상 좀 뭐랄까 엄청난 급등하는 경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막 찾아보면 너도 나도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이 뭐 나스닥도 안 오르고 그죠. S&P 500도 그게 안 오르는데 이게 왜 갑자기 오르지? 이러고 있으면 뭐 사람들이 어떤 뉴스 나왔다 말에 나왔다 끼워 맞추게 하는데 결국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트리거도 없이 갑자기 뜬금포로 쑥 오르면 뭔데 이러다 보면 이거 뭔데 이러면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채로 잠시 잠깐 한눈 팔았더니 뭐라 해야 되나 쭉 올라가서 SF 패턴 그러니까 스윙 펠리어 패턴으로 이런 지금 이 고점들마다 다 저항인데 이 고점들을 뭐 갑자기 무시하고 쭉쭉쭉 올라버리는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 이런 데서 눌림을 주거나 횡보를 주는데 갑자기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런 여기입니다 여기 요 공간 이 뭔데? 라고 있다가 쭉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안 태워져.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쭉쭉쭉. 뜬금없이 이거 뭔데 이거 무슨 일이었는데 이러면서 막 쭉쭉 올라.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ETF 승인된 거 이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이슈야 이거. 트럼프 그거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이야기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뭐 내성에 잡혀가 별로 또 없긴 한데 하여튼 시장이 좋으니까 좀 즐기자고요. 국장 보니까 국장은 오늘 뭐 좋아가지고 뭐 춤추고 난리 났더만. 젊은 여자든 나이든 아이씨든 편의점에서 보는 애들 또 뭐더라 저 별의별 사람들 다 세로형 그 라이브 하던데 너무너무 좋아하던데. 그러고 오늘 뭐 한 좀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사실은 뭐 한 돈 몇백만 원 정도만 살짝 익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절해서는 커피 싸라 하고 막 방장이 커피 좀 싸주세요라고 막 집에 가는 길에 저도 치킨 하나 먹게 해주세요. 뭐 서로 막 까불짝거리고 있던데 우리도 뭐 간만에 좋은 시장 이제 간만에 나왔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너무 저급해하지 마시고 잉? 알겠죠? 또 이런 거 이제 금지다 이거 5분봉 보고 5분봉 보고 여기서 지금 이 추세가 큰 추세를 지금 보고 있고 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5분봉 보고 이렇게 요 와가지고 아씨 추세선 이탈했네 초코 나오네 아씨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지지선 하방 이탈했다 아씨 이러면서 수입인가 리테스트 받고 내려가나 아씨 이까지 여기 FVG까지 오는 거 아이가 아씨 이러면서 혼자 여기서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다시 보고 싶은데 영상 남겨주시나요? 이거요. 이거 회원 라이브가 되죠 뭐. 그냥 회원 라이브로 항상 남겨놓는데요. 사라지진 않잖아. 회원 라이브 말고 공개로 좀 나누자고요. 계속 나눌게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하느라 바빴다고 이직한다고 오문대님 다 열심히 사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로 해놓을게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 뭐야 그럼 이거는 공개로 해놓을게요. 박동신님 다른 사람 박동신님 말고는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등생 그걸로 오늘 그럼 이 영상을 남겨놓을게요. 공개로.
대신에 앞에 그건 빨리 잘라야겠다. 춤추는 거 그거 잘라가지고 그 실시간 스트리밍 끝나고 나면 앞부분은 자를게요. 그 춤추는 거 그건 잘라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사람들도 많지도 않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잖아. 1분 봉 이런 거 보지 마라. 알겠죠? 지금은 좀 크게 보세요. 크게. 큰 그림으로 좀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왔다 갔다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작은 그림을 자꾸 펼쳐놓고 또 시드 크면 사람들이 자꾸 그거 하는 게 처음에 뭐 100달러 가져갈 때는 그 아무 그거 없지 뭐 그거 없지 뭐 부담감이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10,000달러 돼봐라. $10,000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돈 100만 원 우리나라 한 5, 600불 왔다 갔다 하면 돈 1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뭐 1,000불 넘어가면 뭐 1,000불 넘어가면 돈 1, 2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그 생각하고 막 하면 결국 돈을 못 벌어. 코인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뭐라 해야 되노? 기회가 왔을 때 가볍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작은 움직임, 작은 페이크에 세력들이 막 이거 줬을 때 반응 보여주는 개미를 보면 그 얼마나 속이기 쉽나. 자기 생각 가지고 쭉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반응을 좀 천천히 보여주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조금은 좀 무던하게 지켜보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뭐랄까 잡았던 기준이 있다면 요런 기준들 요거를 깬다거나 요 캔들 자체를 훼손한다거나 이럴 땐 조금 덜어내겠다 요런 느낌.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 하는 거고 그렇게.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개미를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뭘 해주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그 집에 갔을 때 내가 죄를 저지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 없는 와이프 제일 무섭잖아. 차라리 뛰쳐 나와가지고 막 이 인간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라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요거 고비만 넘기면 금방 끝나겠거니 이래 되는데 소파에 팔짱 끼고 앉아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안방에 스탠드 켜놓고 안 자고 분명히 안 자는데 안 자는 소리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어봐. 다 샤워하고 이제 싹 들어가면 그때부터 얼마나 떨리노.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이때는 조금 엉덩이가 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조금 무겁게 행동할 수 있도록.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매매하세요. 매매하시고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업돼 가지고 무리한 매매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그거 뭐고 괜히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가보고 내일 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같이 예전에 철인 3종 하던 그 코치랑 수영 한 판 하고 이들 좀 인터벌 해가지고 좀 빡세게 하거든요. 빡세게 하고 좀 오전에는 또 와이프랑 그 수친구들이라 부르거든요. 수영장 친구들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이랑 또 설렁설렁 하고 또 저녁 먹기 전에 또 개인 PT도 좀 받고 이러는데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무기력함을 떨구려고 제가 요즘에 많이 빼먹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기고 있어요. 운동을 하나씩은 빼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빼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좀 뛰어야 무기력감을 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난 채널 개편도 앞두고 있고 다시 운동을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가봐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웬만큼은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바로 이거 끄면서 그거 해가지고 앞부분 잘라내고
동영상처럼 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을게요. 바로 아까 그 박동신님 볼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됐죠? 아, $10,000 움직일 때 개인 독주 주신다고요? 그것도 참 그거예요. 그때 가서 해보면 못 버텨내면 안 돼요. 못 버텨내면 좀 돈 $100, $200 하던 것처럼 하면 되나? 시드 커지면 처음에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 못 버텨요. 나중에 뭐 레버리지 끼고 그래 봐봐. 비트코인 한 10개, 20개 막 이렇게 해보세요. 힘들지. 죽어나 한다, 죽어나. 그게 뭐 그 뭐라 해야 되나, 졸업에 좀 그거니까. 마지막 관문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좋은 차트로, 더 희망찬 이야기, 또 시황이든 라이브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